또 시간 없어. 오늘 혹시 이 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계속 뭔가에 쫓기는 기분 다들 아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은 영국의 심리학자 이언 테일러가 쓴 시간이 없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지 그 진짜 이유를 파헤쳐보는 해설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의 시간 개념을 완전히 뒤엎을 준비 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심리학의 선구자 윌리엄 제임스가 남긴 아주 기가 막힌 통찰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와, 이거 진짜 뼈 때리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바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리적인 숫자가 부족하다고요. 근데 사실 그게 허구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감정, 그러니까 바쁘다고 느끼는 그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거죠. 자, 이 근본적인 착각부터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착각. 과연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독재자일까요? 15 마이크로초. 정말 눈 깜짝할 새도 안 되는 찰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해수면과 저 높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흐르는 시간이 똑같을까요? 놀랍게도 다릅니다. 고대부터 우리는 시간이 절대 타협 안 해주는 독재자라고 믿으며 벌벌 떨었지만요. 실제로 에베레스트 정상에서는 시간이 15 마이크로초 더 빠르게 흐릅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떠올리시면 딱 이해가 가실 거예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고정된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증명하듯 물리적으로도 얼마든지 유전하고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간의 유연성은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양한 문화를 비교해보면 아주 확연히 드러나죠. 시계 톱니바퀴처럼 빡빡하게 일정과 순서를 맞추는 걸 최고로 치는 문화를 모노크로닉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남미나 아프리카 쪽을 보면 인간관계나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시간을 쓰는 폴리크로닉 문화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박적으로 시달리는 이 직선적인 바쁨은 원래 생물학적으로 그래야만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냥 근대 산업사회가 만들어낸 시스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유연성은 최근 진행된 실험으로도 완벽하게 증명됐습니다. 2022년이랑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주 4일 근무제 실험을 했잖아요. 근무 시간을 줄이면 회사가 망할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직원 97%가 계속 주 4일을 원했고 스트레스와 번아웃은 뚝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올랐다는 겁니다. 강제로 시간을 줄여버리니까 쓸데없는 회의나 불필요한 일들을 쳐내고 훨씬 똑똑하게 일하게 된 거죠. 절대적인 시간량이 다가 아니라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퇴근하고 소파에 딱 누워서 볼 것도 없으면서 넷플릭스나 유튜브 메뉴만 무한 스크롤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진짜 많이 그러는데요.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마음속 불안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죽은 시간입니다. 이 죽은 시간을 다시 살려내는 기가 막힌 꿀팁이 하나 있어요. 바로 파킨슨의 법칙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일은 주어진 시간에 맞춰 늘어난다는 그 법칙 말이에요. 평소 3시간짜리 회의나 운동 시간을 의도적으로 30분, 45분으로 확 줄여보는 거예요. 그럼 쓸데없는 짓을 할 틈이 사라지면서 어느새 시간의 주도권을 다시 확 틀어주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진화가 만든 시간의 덫. 원시적인 우리 뇌와 너무나도 빠른 현대의 속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매일 바쁘다고 하면서 자꾸 유혹에 흔들리는 내 모습, 솔직히 자책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너무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거든요. 뇌의 진화 과정을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무려 200만 년 전에 발달한 우리 뇌의 변연계는 오로지 당장 눈앞의 생존과 쾌락, 도파민에만 반응하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를 계획하고 유혹을 참아내는 전전두엽은 고작 30만 년 전에야 생겨났죠. 지금 우리는 빛의 속도로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작 우리 뇌는 아직도 눈앞에 있는 달콤한 열매부터 따먹던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속도의 차이, 즉 진화의 불일치가 바로 우리를 번아웃으로 몰아넣는 진짜 주범이었던 거죠. 세 번째 파트, 오디세우스의 시간통제법. 나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계약에 대해 알아볼게요.
항해를 하던 영웅 오디세우스 이야기 다들 아시죠? 뱃사람을 홀린다는 세일렌의 노래가 너무 듣고 싶었지만 자기가 유혹에 홀려 넘어갈 만큼 나약하다는 걸 스스로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스스로를 배 돛대에 아예 꽁꽁 묶어버립니다. 미래의 내가 나태해질 걸 미리 계산하고 절대 도망칠 수 없는 사전 약속 계약을 맺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운동 가기 싫어하는 내 뇌를 이기려면 친구랑 약속을 확 잡아버리거나 환불 절대 안 되는 비싼 수강료를 결제해버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돛대에 묶어두는 진짜 확실하고 훌륭한 전략이죠.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심리학 실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유명한 대장내시경 연구인데요. 그룹 A 환자들은 시간은 짧았지만 아주 고통스럽게 시술을 끝냈고요. 그룹 B 환자들은 시술 시간이 3분이나 더 길었는데 대신 마지막엔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나중에 환자들한테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시술 시간이 더 길었던 그룹 B 환자들이 훨씬 견딜만 했다고 좋게 평가를 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뇌는 경험의 전체 시간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오직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끝맺음, 이 두 가지만으로 전체를 평가해버리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피크엔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끝맺음의 마법이 병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치판 같은 거시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4년 내내 꾸준히 경제를 잘 이끈 대통령이 있고 계속 엉망으로 하다가 선거 직전 몇 달에만 쌈짓돈 풀들 정책을 쏟아낸 대통령이 있다고 쳐보죠. 사람들은 누구를 뽑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유권자들의 뇌는 선거 직전의 그 마지막 기억에 훅 넘어가 지배당해버립니다. 실제로 2000년 미국 대선 분석을 보면 이 거대한 편향이 여실히 드러났죠. 마지막 한 방이 앞선 전체의 시간을 통째로 덮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징글징글한 미루기, 시작할 때의 그 끔찍한 거부감은 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노자가 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 다들 아실 텐데요. 이게 사실 물리학의 관성 원리를 소름 돋게 꿰뚫어 본 겁니다. 일단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계속 굴러가려는 그 힘 말이에요.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노력하는 걸 극도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뇌를 속이려면 첫 단계를 진짜 코웃음이 나올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 해요. 책을 쓰고 싶다? 한 페이지 말고 그냥 딱 한 문장 쓰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그럼 그냥 사업계획서 템플릿 파일 다운로드하기. 이렇게 첫걸음을 아주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신체적, 정신적 관성이 알아서 여러분을 끌고 나아갈 거예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경험이 만드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천천히 느리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 살펴보죠. 길 걷다가 넘어지거나 자전거에서 떨어질 뻔한 아주 찰나의 순간, 갑자기 시간 자체가 영화 슬로우 모션처럼 쫙 느려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죠? 그리고 초등학생 때는 1년이 그렇게 안 가더니 어른이 되니까 왜 1년이 한 달 같을까요? 원리는 진짜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새롭고 낯선 경험을 딱 마주하면 도파민을 팍 뿜어내면서 평소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빽빽하게 기억을 찍어냅니다. 그 순간의 정보량이 조밀하게 꽉 차 있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봤을 때 시간이 진짜 길게 늘어났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걸 새로움이 유발하는 시간 지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당장 사표 던지고 스카이다이빙 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하러 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매일 똑같고 뻔해진 일상 속에 아주 작은 소소한 새로움 하나만 살짝 끼워 넣어주면 되거든요. 늘 가던 카페 대신 다른 골목길로 돌아서 가보거나 안 들어보던 장르의 음악을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보는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도 우리 뇌는 이거 낯선데? 하면서 바짝 긴장하고 새롭게 반응합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텅 비었던 하루를 꽉 채워주고 여러분을 다시 시간의 주인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고독이 빚어내는 정체성. 과연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이토록 바쁜 걸까요? 자, 여기까지 왔으니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우리가 굳이 시간을 쪼개고 늦추고 효율적으로 쓰려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아끼고 있는 걸까요? 역사 속 거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모세, 예수, 넬슨 만델라, 그리고 심리학자 오토 랑크까지. 이 엄청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같이 세상의 무리에서 철저히 떨어져 나와 깊은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고독은 도망치고 숨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씌워둔 가짜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짜 나라는 정체성을 벼려내는 아주 치열한 실험실로 고독을 활용했던 거죠.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신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걸 못 견뎌야 한다고요. 즉, 내 정체성이라는 건 우리 삶을 쥐고 흔드는 작은 독재자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무의식 중에 나는 원래 좀 게으르고 미루는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다면요. 아무리 일찍 일어나려고 다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뇌가 너 원래 게으른 사람이잖아 하면서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기어코 여러분의 목표를 박살내버릴 테니까요. 결국 내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모든 행동과 시간을 결정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실 건가요? 나라는 존재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주와 자연, 그리고 수많은 세대의 엄청난 희생과 선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냥 내 마음대로 허비해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피워내고 세상과 조화를 만들어가야 할 아름다운 책임인 거죠. 자,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대답을 찾는 여정이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서 내려갈 시간의 주인이 되는 진짜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